천지원전 특별지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영덕군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경주에서 16명, 포항에서 12명이 나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난해 3월 1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정부가 최근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주민들은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영덕 천지원전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지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영덕의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업부는 당시 지급된 원전 특별지원 가산금의 이자를 더해 총 400억여 원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영덕군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원전 건설과는 별개로 원전 유치를 요청한 지자체에 부여한 인센티브 형식의 가산금을 일방적인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회수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의견이 수렴되면은 어디 산자부를 상대로 그 회수에 대한 법정 다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의회도 가산금 회수를 저지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을 지역 주민들은 사회권 행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영덕군 주민들은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산금 회수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2만 명의 서명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간의 희생에 대한 대가입니다. 회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시위 또 산자부 방문. 산업부는 가산금 회수는 법적인 자문에 따라 심의위를 열어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산금 회수 기한은 오는 19일. 영덕군은 법적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가산금 우선 반환 여부를 결정한 뒤 본격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16명이 추가돼 이번 달 들어 총 10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 가운데는 6살과 7살인 미취학 아동 2명이 포함됐고 외국인 5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오는 16일까지를 특별 방역 주간으로 정하고 외동은민체육관과 시민운동장에 임시선별소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도 포항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전 0시 기준 12명이 발생해 최근 이틀 동안 포항에서만 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자가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거나 밀접 접촉자 또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였습니다. 이달 들어 포항시 확진자 수는 140명을 돌파하는 등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방역당국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발병 이후 최다인 2,223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상생활 공간으로 확산이 계속되면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어 보이는데요. 대구는 새로운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고 경북은 지난해 3월 1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의 한 병원에서는 이번 일주일이 지난 환자 1명이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함께 입원한 환자 등 100여 명을 진단 검사하고 있는데 0시 이후 확진자 1명이 더 나왔습니다. 달서구 한 병원에서는 실습생, 서구 요양원에서는 직원이 확진되는 등 고위험 시설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6일 칠곡에서 골프대회 참가자 200명 가운데 4명이 확진됐습니다. 북구에서는 9개 노래방을 돌아가며 일한 도우미 2명이 확진 판정받아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시 기준 대구에서는 M교회 7명, 중국클럽 6명 등 확진자 66명으로 하루 전보다 14명 줄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다소는 감소되었지만 이 전국적인 유행의 영향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지속되기 때문에
경북에서는 1차 대유행이던 작년 3월 6일 115명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포항 21명, 구미 14명, 경주 12명 등 9개 시군에서 67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이동이 늘면서 가족, 친척이나 지인을 통한 감염이 직장으로 번지고 있다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신 분이나 밖에서 한번 접촉하신 분은 꼭 검사를 받아 주십시오라는 것.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꼭 받아 주실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파력이 훨씬 강해진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코로나는 감당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코로나19 의료진의 심신 회복을 위한 휴식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휴식 프로그램은 오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수목원 측은 의료진의 심신 회복을 돕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양한 전시 공간과 식물 등을 통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면 업종 중심의 서비스업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업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자영업 비중이 큰 대구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영화관 내부가 한산하다 못해 썰렁합니다. 7, 8월이 극장가의 성수기라는 말은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영화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관객 수 내지 매출은 거의 80% 이상이 지금 감소했다 보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 같은 대면 업종 중심의 서비스업 소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대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용카드인 BC카드 사용 실적을 분석했습니다.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7월 셋째 주는 2019년보다 5%가 줄었습니다. 3단계로 더 강화된 7월 넷째 주에는 12.2%, 8월 첫째 주에는 11.5%가 줄었습니다. 비대면인 온라인 매출은 828%가 늘었지만 서비스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면 업종은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노래방이 92.2%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영화 공연은 82.6%, 네일숍 81.3%, 호프 간이주점 74.3%, 세탁소 62%, PC방 53.8%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특히 노래방과 네일숍, 영화 공연, 호프 간이주점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재와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주로 이제 그 매출 감소가 같이 일어나는데요. 최근에 물가 상승과 동반되어서 조금 더 심각한 그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의 위기는 농업이나 제조업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고용이 줄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다시 생산이 위축되는 시기에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A 국회의원의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경북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A 의원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5월 A 국회의원이 B씨로부터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후원금 2천만 원을 받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B씨는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A 의원과 B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문제 여부를 살펴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극심한 폭염은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1.4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도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구름 사이로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경주의 한낮 기온은 31.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나 높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아침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가 자주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이 없겠고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울진이 28도, 포항과 영덕 29도, 경주 3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7도에서 28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오늘 밤부터 점차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아침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차차 흐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 소방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울진 소방서 공무원 29살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장성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3%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박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주시 시래동에서도 어젯밤 10시 50분쯤 20대 B씨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2%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30대 여성을 쳐 중상을 입히고 100m가량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 오늘 해오름 동맹 지역 6개 대학 R&D 공동연구사업 협약 체결 및 원자력 혁신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 사업에는 동국대와 위덕대, 울산대, 유니스트, 포스텍, 한동대가 참여합니다. 해오름 동맹 원자력 혁신센터 구축을 통해 거점 대학들은 원자력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 원전 지역 특화 연구와 지역 협력 전략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7건의 물품 사기를 벌인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여 동안 중고거래 앱 사이트에서 에어컨과 무선 이어폰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려 37명으로부터 6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